이번에 다루게 될 사례는 어릴 때 안면에 흉터를 심하게 입은 부상이 있고, 오랜 기간이 지난 성인이 됐을 때 흉터 그대로 안면에 심하게 잔존한 경우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에 나이가 5살이 되는 여자 꼬마 애가 유치원 선생님 인솔하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목적지에 도달해서 잠시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꼬마애가 도로를 건너다가 가해 차량에 의해서 충격을 당하고 한 30m 정도 끌고 간 안면과 두부 쪽에 좀 심한 부상을 입었네요. 진단병명이 지금 좌측에 측두부, 머리 쪽에 이제 측두부에 다멸창, 안호의 연부조직 결손, 안면부와 두피 쪽에 외상 후에 흉터 반응이 생겼고, 손등 쪽에도 연부조직이 결손된 이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제 안면 쪽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죠. 2005년도 사고니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성인이 된 상태에서 두피 쪽에 흉터가 있고, 이마 흉터, 손바닥, 그 다음에 이마 쪽에 함몰도 있고, 눈꼬리도 지금 또 변형이 있네요. 심한 안면 쪽에 심한 흉터가 남아있어서 교통사고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내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흉터가 이렇게 심하게 남아있는데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는 장애 발생 경우에는 장애 평가 방식을 맥브라이드식 노동 상실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애 평가를 한 방식이 용도에 따라서 국가배상법이라는 AMA 방식, 맥브라이드 방식, 장애복지법, 자배법, 산재보호법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추한 형태의 반응이 그대로 잔존한 경우에 남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추상에 대한 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추상장애에 대한 부분은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방법에 적용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맥브라이드 없다 하더라도 장애 남은 경우에 있어서 타 법률에 해당되는 장애 평가 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준용화 되어 있는데, 국가배상법에 현저한 추상장애는 장애 등급 7급에 해당되는 60%가 있고 12급에 해당되는 15%가 있습니다. 현저한 추상이냐 단순 추상이냐라 구분되는데, 이 현저한 단추상의 평가의 기준은 추상장애에 대한 길이가 10cm 이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차이입니다. 감정서의 평가의 감정서에 따라서 법원에서 직권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안면부에 흉터가 심한 이번 사고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급, 15%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문 내용이 유치원의 그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이동 경로가 발생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금 보호자 감호 태만 과실을 적용해서 10% 과실 적용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학원, 유치원, 유아원, 태권도학원 마찬가지 이런 어린애들이 많이 이제 부모님 많이 보내죠. 보험 감독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에다가 보내고 난 뒤에 아이가 보호자한테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경우에도 과연 부모의 과실을 적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A가 사리분별 능력이 없다고 봐서 그 과실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을 보호자한테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대한 감독 태만의 과실을 10% 20% 적용하지만은, 이번 사고처럼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유아원에 애를 인도하고 다시 보호자한테 아기를 다시 돌려받기 전까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호 감독할 의무 자체가 유치원 유아원의 학원에 기속되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과실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과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피해자의 나이가 6세 이상 되는 7세 8세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봅니다. 보감독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감독기관에 맡겼지만은 피해자 본인에도 사리분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를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번 사고는 그 당시 나이가 5세, 6세 미만의 본인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실 책임은 그 학원의 책임자 한테 과실이 있는 거지, 직접적인 부모한테 책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과실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이 지금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소송을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외에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가해자 피해자가 소속된 거주지 관할 주소에서 소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 지방에서 소송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의 피해자가 누굴 상대로 하면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지만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모든 소송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대리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보험회 상대로 결과적으로 소송하게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본사인 서울을 비롯해 각 지방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보험사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소송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건을 보험회사 그냥 합의할 것인지 또는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고 나고 영구장 인정되는 사건인데다가 2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점이 사고일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소송이 최종에 끝나는 판결에 대한 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분이 발생하는데 최종적으로 판결금 지급할 시점까지 연 5%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된 사건들, 특히 영구장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가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해야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은 어릴 때 사고 나서 안면 쪽에 심한 부상을 입어서 주상장애 발생했을 때 과연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한지, 또 지방에서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서울에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